레디. 이게 진짜 가능해요? 네, 안녕하세요.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의 유수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백석의 마지입니다. 이 방송이 연휴 기간에 나갈 것 같은데 요번에 이제 추석이랑 개천절까지 다 이렇게 쭉 이어져가지고 연휴가 되게 긴데 긴 연휴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. 네. 그래서 또 마침 이제 저희는 9월 27일 날 또 한국 영화가 3개가 한꺼번에 같은 날에 개봉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그 하루에 3편의 영화를 한 극장에서 연달아 봤습니다. 제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인데 그냥 어제 한번 조조롭게 시작한 김에 쭉 봐가지고 이제 오늘 마지님과 일단 9월 27일에 개봉한 영화 이제 2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오늘은 이제 그 거미집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. 네. 거미집이 이제 일단은 좀 이제 그거죠. 그 김지훈 감독님께서 원래 이제 김지훈 감독님도 좀 우리가 이제 좀 신뢰가 있는 그분의 이제 뭐 또 그 전작들의 그 재밌는 이제 영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달콤한 인생, 놈놈놈, 악마를 보았다. 전 이 3개가 저는 좀 커가지고 그래서 김지훈 감독 하면 재밌겠지 이제 좀 어떤 이제 보증수표 같은 그게 있었는데 이제 그 일랑이라는 그 영화에서 그 믿음을 좀 이제 많이 좀 잃었죠. 저도 그때 당연히 개봉한 보려고 그랬었는데 그때 막 그 몰아치는 혹평들에 김지훈 감독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 평이 다 안 좋을까? 그래서 아무튼 이제 많은 리뷰를 보고 저는 이제 아직까지도 안 봤는데 아직까지도 그래서 근데 참 아무튼 이제 그 일랑이 뭐 이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그 정도면은 평탄은 되지 않나 싶기는 한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원작이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는 그렇죠. 그거에 비해서 좀 그런 거랑 그다음에 명작 애니메이션이 그래서 그거가 만약에 없었으면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거 때문인 거 하나랑 그다음에 이제 감독의 스타일이 김지훈 감독이 저는 처음 김지훈 감독 이걸 찍어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맞나 싶었는데 그게 좀 감독 스타일하고 썩 잘 어울리는 장르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저도 이제 그 리뷰 같은 거 보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일랑을 이제 원래 그 애니메이션을 봤었고 이제 좀 제가 되게 좋게 생각하는 애니메이션인데 근데 그래서 그 이제 개봉 전에는 그 김지훈 감독인데 그 일랑을 그 명작 일랑을 그래서 와 이거는 완전 최고의 조합이다. 이거는 아주 재밌겠군. 난 이제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제 개봉하자마자 완전 그냥 폭망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참 그리고 이제 그 리뷰 보니까는 그 원작대로 안 하고 이제 어레인지를 했잖아. 이게 우리나라 뭐 약간 이게 상황으로 바꿨잖아 이거를. 그래서 근데 그 바꾼 게 영 이게 좋지가 않았단 말이야 설정이.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그 원작 애니메이션 그냥 똑같이 하든가 차라리. 그래서 근데 괜히 뭐 이도저도 아닌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한국 상황에 굳이 이거 끼워 맞춰가지고 바꾸느라 이상하게 된 그 있어가지고 이제 일랑의 또 그 원작 애니메이션은 그 의미가 있는데 약간 은유와 비유가 이렇게 또 마지막에 대사도 그렇고 이제 그게 있는 건데 이걸 단순히 약간 좀 한국 뭐 거기 약간 대체 역사물처럼 바꿔놔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런 리뷰를 보면서 이래서 좀 안 됐나 이제 싶었었어요.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일랑이 굉장히 솔직히 김지훈 감독의 그 커리어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끼쳤단 말이야. 그게 그 전까지는 다 좋았잖아 솔직히 진짜 계속 내는 것마다 다 재밌었단 말이야. 다 좋고 제가 말씀드린 그 달콤한 인생 놈놈놈 악마를 보았다 이거 연속 콤보였단 말이야. 되게 좋은 콤보로. 근데 인랑 때문에 갑자기 이게 확 그냥 사실 이제 요번에 이 거미집이 물론 뭐 제가 요번에 필모를 보니까 이제 요거 전에 약간 단편 같은 게 이제 하나 더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 일랑의 실패 이후에 이제 요번 거미집이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김지훈 부활의 서막을 알리느냐 아니면 다시 어떤 이제 일랑은 잠깐 좀
실수였었고 역시 내 폼은 죽지 않았다. 내 아. 클래스는 이제 그래도 일란 같은 게 아니었다라고 좀 이렇게 뭔가 저는 다시 좀 이렇게 제 어떤 제 도약 좀 제 부활의 이제 신호탄이 되려나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거미집을 보고 먼저 거미집이 나쁘진 않아. 솔직히 저도 뭐 나름 재밌게 봤습니다. 뭐 이렇게 그렇게 막 엄청 나쁜 작품이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. 근데 제 개인적으로 그 일랑의 실패를 만회할 정도는 아니야. 근데 이게 저는 원래 약간 김주현 감독의 그 초창기 작품을 좀 약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그 조용한 가족이나 장화홍련이나 약간 이런 식을 좋아하는데 아마 약간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은 좀 그런 마음도 있었는지 그 초반부의 작품 그 향기가 많이 나거든요. 그리고 이제 김지훈 감독 원래 갖고 있었던 이제 한국 옛날 고전 영화에 대한 오마주 그리고 이제 본인이 약간 제가 볼 때는 영향이 분명히 본인이 원래 그런 그 감성을 갖고 있든 아니면 이 영화에 그걸 투영했는지 몰라도 약간 저는 이제 히치콕이나 구로사와 아키라도 좀 떠올랐거든요. 이 맞아. 작품을 그 보면서. 약간 흑백 그 톤의 약간 뭐 연출 같은 게 네, 그래서 이 거미집은 흥미로운 게 이제 영화를 두 편 보는 건데, 그렇지, 극중극이지. 네, 그게서 이제 배우들이 연기하는 영화와 실제로 우리가 보는 영화를 이제 두 개를 보는 건데, 저는 아이디어도 좋고 다 괜찮았어요. 괜찮았는데 이 영화를 보면 떠오르는 영화가 하나 있단 말이지. 그렇지. 너무 근데 그게 너무 좀 대놓고 그게 티가 너무 나요, 솔직히. 그래서 그 네. 아이디어를 차용해 왔단 말이에요. 근데 네. 차용해 온 게 저는 이제 그 영화랑 이 영화는 아예 이제 스타일도 다르고 내용도 다른 건데 네. 중요한 거는 그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부에 이제 클라이막스 절정부가 사실은 그 원테이크 씬이란 말이에요. 근데 그 원테이크 씬이 그 원작 영화 아니 그 원작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원작이 아니고 그 아이디어를 가져온 그 영화가 너무 뛰어나단 말이에요, 사실은.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마지님이 원작 영화라는 헛소리가 나올 정도로 우리가 그거 영화 본 사람은 그 영화 본 사람은 이거 너무 대놓고 티 난다. 따라한 티가 너무 나 솔직히. 그러니까 저희가 따라했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 많은 세상에 많은 창작물, 세상에 많은 그렇죠, 뭐 예. 영화건 만화건 게임이건 간에 그거를 뭐 영향 받고 참고했고 따라했다는 것만으로 비난받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어떤 거는 따라했는데 되게 칭송받고 오히려 전혀 뭐 그 따라한 거가 언급도 안 될 정도로 되게 훌륭한 게 있는가 하면은 어떤 거는 그 물론 그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잘 만든 작품 그리고 정말 잘한 거는 그 따라한 게 티가 안 나야 돼. 그러니까 아니 티가 나도 그 원래 작품보다 더 재밌게 네. 혹은 더 퀄리티가 높으면은 이제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 애매했어. 나는. 그 따라한 거보다 못하면은 그냥 열합한 그냥 아류 이게 되는 거야 그냥.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작품의 세련됨은 당연히 거미집 쪽이 훨씬 높은데 왜냐면 이건 당연히 메이저에다가 돈을 훨씬 많이 네, 들였고 돈을 많이 들였고 또 그 명배우들이 엄청난 연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훨씬 더 퀄리티가 높은데 중요한 거는 이게 그 퀄리티가 높은 거랑 상관없이 그 연출이라던가 제작 그 감각적인 그 뭔가 편집이라던가 이런 게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영화는 그 일본의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라는 작품인데 그 영화를 보고 저는 너무나 놀라서 그냥 뒤로 거의 자빠질 지경이었었는데 네, 저도 그래서 이거 직원 진짜 아이디어의 승리다 이거는. 저는 그 보고 미쳤다라고 생각했고 네. 보고 나서 진짜 소름 돋았고 이렇게 미친 작품은 거의 제 생애에 거의 진짜 전무후무할 정도로 충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러니까. 그 작품에서 이제 그 여기서 또 이제 배우들이 영화를 찍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영화의 이제 마지막에 이제 롱테이크를 이제 원테이크로 가는 그 씬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이건 분명히 영향을 저는 솔직히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가 좀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저는 분명히 한 초중반까지는 그 영화를 떠올리지 않았어요.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가 안 떠올랐어. 근데 중후반 쭉 가면서 이거 너무 저는 그치. 제가 너무 그게 너무 연상이 되고 솔직히 뒷부분 너무 흡사했어. 그게 너무 흡사해가지고 저는 아 이거는 그 김지훈 감독식이나 되시는 분이 이건 너무 대놓고 따라했는데 이거 너무 티가 나는데 이래가지고 그러니까는 약간 빌드업이나 소소한 부분에서 따라하면 좀 덜 할 텐데 이게 네. 마지막에 이제 절정부에서 그게 너무 차용한 티가 많이 나다 네. 보니까 그리고
차용한 티가 나는데 원작보다 더 카타르시스가 솔직히 좀 원작만큼 안 되지. 적단 말이에요. 왜냐면 원작은 진짜 보고 나면 소름이 돋을 정도인데 카메라를 멈추면 안 될 만큼의 임팩트가 아니었어요. 네, 이거는. 임팩트가 좀 적다 보니까는 약간 좀 따라한 것 치고는 좀 어설프다는 그러니까, 네. 느낌이 살짝 들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죠. 그리고 어떻게 보면 김지훈 감독의 그 짬바에 비하면은 어쨌든 간에 그 사실은 애초에 그 카메라를 멈추면 안 되는 약간 독립 영화고. 에다가 심지어는 학생들이 이제 완전 이런 베테랑 감독 배우들이 찍은 게 아니고 영화를 이제 네, 어떻게 공부한 보면 좀 아마추어라고 할 수 그렇죠. 있는. 예, 그런 거 치고는 근데 그게 저도 이제 보고 나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보니까는 장르적인 특성 자체가 이제 약간 좀 썸마이티가 나주는 이제 B급이 돼야 그게 좀 잘 먹힐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자본을 많이 들여서 A급 배우들이 약간 B급으로 포장을 하는데 B급 맛이 안 나고 이제 완전 A급인데 B급 인양 하려다 보니까 뭔가 좀 그런 어설퍼. 맛이 안 나는 좀 어설퍼. 애매한 느낌이라 저는 마치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 요즘에 넷상에서 뭐 도둑 맞은 가난, 도둑 맞은 아싸 뭐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뭐 되게 인싸 주제에 막 되게 무슨 아싸인 척하고 막 되게 잘생겼는데 못생긴 척하고 막 그런 약간 좀 그런 식의 기만 있잖아.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예, 있죠. 저는 솔직히 난 예. 그걸 느꼈어. 이 마지막 후반부에 갑자기 난 그 솔직히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제 극중 극의 그 거미집이란 영화가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이 스토리 자체가 송강호가 영화 감독인데 자기 딴에는 막 되게 뭐 자꾸 막 그 명작의 그 잔영이 아른거려가지고 아, 내가 이틀만 더 찍으면 명작을 만들 수 있다라고 찍으면 결국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그 거미집의 이제 완성본을 우리가 보는 거잖아. 근데 솔직히 개 삼류 영화란 말이야, 솔직히. 난 솔직히 이딴 거 찍으려고 그 난리 쳤단 말인가. 이딴 거 찍으려고 그 이제 70년대에 그 어목한 또 그 사전 검열 그 문공부 간부들 이렇게 비 맞추면서 좌충우돌 사건을 벌여가면서까지 찍었는데 이런 개 삼류 찍으려고 그 이틀간 난리를 쳤단 말인가. 근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그 당시 이제 사위판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 네. 이런 별거 아닌 작품을 찍는 것도 그렇게 난리를 치냐라는 이제 그 뒤에 이제 좀 그러니까 블랙 코미디적인 거예요. 이제 그런 그건데 거기는 한데 중요한 건 이제 그거를 우리한테 이제 납득시키는 방식이 이게 좀 납득이 그렇게 썩 잘 되지는 않는다. 잘 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고 측면 이제 그 1차적으로 봤을 때 그 거미집이란 영화가 삼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거미집이란 영화의 그 삼류성을 표현하는 그 방식 자체가 삼류라는 거지.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난 굳이 그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보는 그 거미집의 그 완성본 이제 촬영할 때 본 거 말고 이제 정말 그 완성된 편집 다 된 거를 우리가 마지막에 보는데 배우들과 감독과 네. 함께 보죠. 거기 네. 이제 그 안에서 그 관객이 저이고 그 장면에서 막 무슨 그 거미집 자체가 너무 원체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난 거미가 싫어 막 하면서 근데 거기서 이거 뭐 웃기라고 놓은 장면이가 난 좀 솔직히 되게 그러니까 제가 왜 그거를 헛웃음이 나오고 좀 어이가 없었냐면은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해서 나를 웃겨야 돼 그 영화가 거미집의 영화가 아유 이런 뭐 좌충우돌 정말 이런 재밌는 게 그러니까 좀 뭐죠 코미디가 있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러니까 왜 아까 제가 도둑 맞은 아싸 아니면 이제 뭐 또 마지막에 얘기하신 거 그 절대 카메라를 멈추면 영화는 되게 정말 인디 약간 아마추어 감성인데 그러니까 이 김주훈 감독 같은 그런 짬바가 있는 감독이 그런 연륜 있는 감독이 그거를 차용해 와가지고 이 정도 다 자본을 들여서 이건 정말 메이저로 쌀 수 있는 뭐 메이저 배우와 메이저 감독이 해가지고 이렇게밖에 안 나왔다는 게 난 그게 좀 어이가 없다는 거야. 근데 그러니까 그게 생각보다 그런 그 이류 감성, 병맛 감성을 내기가 되게 네, 힘듭니다. 그게 아무나 낼 수 있는 게 그 아니야. 만들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네.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장르에 대한 되게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는 감독 중에서 그 이류 감성 혹은 병맛 감성을 제일 잘 알면서 그걸 A급으로 만드는 감독이 쿠엔틴 타란티노란 말이에요. 그렇지. 그래서 그런 약간 장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장르에 대한 이해라기보다는 약간 그 스타일적인 형식만 이제 약간 네, 차용이 편집 방식 뭐 아니면 이제 그 촬영 방식. 네, 차용해온 느낌이라 그 아이디어만 이렇게 살짝 녹여냈는데 그게 이제 이 영화랑 그렇게 잘 잘안 맞아요. 맞는지는 모르겠다라는 그런 이제 그 뭔가 장르적인 특성이 이렇게 좀 잘 부합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 하나랑 또 하나는 이제 이 영화가 저는 이제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공감이 잘 가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. 저는 이 작품 굉장히
잘 재밌게 봐서 한두 번 정도 더 보면은 내용이 이제 더 이해가 잘 가고 아마 영화에 대한 깊이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후한 점수를 주기가 조금 애매한 점이 있어서 저는 영화를 보고 난 느낌이 이게 뭔가 약간 오징어 게임 같다라는 느낌이 살짝 그렇지. 들었었거든요. 그게 짜집기라는 거지 그러니까. 그래서 그 오징어 게임이 분명히 재밌는 영화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전에 우리가 알던 뭐 카이지, 배틀로얄 그리고 뭐 그 신이 말하는 대로 이 작품을 본 사람들이라면은 재밌긴 재밌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 네. 않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. 저도 여전히 그냥 그러니까 물론 나쁘진 않은데 솔직히 그냥 짬뽕이야. 짬뽕 그러니까 그냥 잘한 짬뽕 그냥 잘한 짬뽕. 그리고 이제 이 한국이라는 토양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그냥 좀 그나마 괜찮은 정도의 짬뽕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. 저는 아직도 솔직히 뭐 그렇게 썩 좋은 평가를 내리고 싶지 않아요. 저는 솔직히 왜냐면은 그 원작이 없었으면은 못 나오잖아. 못 나올 작품이라서 그 수많은 레퍼런스가 있어야만 나올 수 있는 거야 이거는. 그래서 이제 뭐 독창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었던 그런 그 드라마였었는데 이 작품도 약간 뭔가 실험적인 시도를 하긴 했는데 이게 맛이 맛있는 건지 맛이 없는 건지 잘 모르겠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맛이 없는 것 같기도 한 그래서 이게 사람에 따라서 입맛에 따라서 이게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미 지금 제가 어제 제가 보고서 한번 그거 바로 이제 그거 댓글들 보니까 완전 갈렸더라고 호불호. 제가 너무 아쉬운 건 그냥 참고한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. 어떤 그 본질을 제대로 이렇게 수용한 게 아니라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했다는 거야. 그러니까 그냥 그 겉모습만 따라한 거야. 겉모습만 그 막 뭔가 그 신박한 그 원테이크 뭔가 그런 촬영이랑 어떤 이제 그 방식 편집 방식 그것만 따라했고 정작 그 영화에서 보여준 어떤 정말 그 근원적인 임팩트를 따라한 게 아니라 그냥 이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네.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. 약간 이런 느낌이야. 그냥 단순히 그냥 나도 그 옛날 70년대 스타일의 요거를 접목해가지고 이렇게 해봐야지. 약간 그 정도의 느낌이지. 정말 무슨 뭐 그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같은 정말 이 세상에 이런 대박이 이런 신박한 영화가 있다니 너무 얄팍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를 녹여내려고 했으면은 더 뭔가 더 고민과 그게 있어가지고 제대로 그거를 따라하고 이제 그리고 사실 좀 제가 그 전작들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김지훈 감독이 B급적인 게 있나 좀 그런 스타일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이 감독은 예. 되게 세련되게 영화를 네, 잘 세련되고 만드는 좀 오히려 그 고급스러운 그게 아닌가요 오히려? 근데 네, 그런 쌈마이 거에 감성이랑은 별로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느와르 같은 것도 네.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만드는 감독이라 조금 B급 감성이 아니긴 한데 이번에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B급을 이제 고급지게 좋게 표현하자면 이제 B급을 고급지게 만든 거기는 한데 B급을 고급지게 만들면 B급이 아니지 않나 이제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B급을 고급지게 만든 게 아니라 그냥 B급 내려다가 실패한 거라고 봐요 저는. 그래서 저는 이 영화의 내용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 그 재미, 네. 그다음에 그 안에서의 그 극중극을 보는 뭐 그러니까 극중극을 연기하는 그 배우들을 그러니까 연기를 배우들이 이제 이중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 영화에 대한 연기랑 극중 영화를 연기하는 그 배우의 두 가지 연기를 보는 그런 재미들과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내용이 재미있다 재미없다를 둘째치고 이제 그 배우들 여기 그 캐스팅된 배우들이 각각의 연기를 굉장히 그 잘하고 잘 묻어나기도 하고 굉장히 케미가 좋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이게 뭔 내용인지 몰라도 어쨌든 거기 극중에서 이제 뭔가를 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소소한 재미들이 있고 디테일이 있어서 저는 이 배우들이 오히려 좀 영화를 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배우들 연기는 다 좋지 뭐. 그리고 이제 배우들 일단 연기가 뭐 다 좋은 사람들밖에 없으니까. 네,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는 이 송강호가 분한 이 김열 감독의 이제 본인을 상당히 투영시켰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나왔었던 그 중간에 얘기가 있거든요. 보면은 아니 그래서 이 영화가 나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고 하면서 이제 거기서 제작자 대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 있어. 아니 뭐 이 장르 저 장르 막 다 갖다 붙이고 이게 뭐 자기는 뭔 영화인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게 이 거미집에 대한 얘기인 것 같더라고. 뭔가 이 영화가 이 영화를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감독 김열 감독이 이제 결국은 김준 감독의 그 자화상 같은 인물인데 그 사람이 과연 이 영화를 찍으면서 그리고 관객들한테 기대했던 바는 무엇인가라는 그 의문이 남죠. 제일 마지막에 딱 가고 나면은 이 영화를 통해서 분명히 본인도 알 것 같은데 우리한테 뭔가를 던져주는 걸까? 이 물음을
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는 솔직히 그 중반 이후부터는 너무 그 따라한 티 너무 팍팍 나가지고 그런 솔직히 메시지나 스토리에 관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. 저는 솔직히 저는 그냥 참 그러니까 근데 왜냐면 제가 너무 이게 아쉬운 게 분명 중반까지 약간 그 감독 그러니까 송강호 배우가 연기하는 그 감독 캐릭터의 어떤 고뇌와 정말 뭐 예술인으로서의 이제 막 그 어떤 이제 욕망 그러니까 예술인으로서의 그 자기 그 마인드 의지 거기에다 또 고뇌 그러니까 좀 그런 게 너무 공감되고 또 이제 이게 시대 배경이 70년대 약간 이제 독재 시대다 보니까 나 이제 중반까지는 이 감독의 그 고뇌와 어떤 시대를 이렇게 뭔가 투영해가지고 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줄 알았어. 근데 뒤로 가면은 이제 그 레퍼런스 우리가 말한 그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를 어설프게 따라하는 그 식으로 이제 흘러가면서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나는 그게 제가 이제 실패라고 생각한 게 그러니까 그 카메라를 멈추면 안 되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좌충우돌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. 근데 이거는 난 좀 이게 그러니까 그 좌충우돌을 갖고 오는데 이거에 그거랑 좀 안 맞는 느낌이야. 그러니까 좌충우돌을 한다는 그 포맷을 사실 난 그 중반부부터 좀 그 캐릭터들의 약간 뭐 왜 얘네가 왜 싸우고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서로 그런 난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 솔직히 약간 특히 캐릭터들의 그니까 설정이 너무 과장돼 있고 너무 조금 약간 다 이게 좀 똘갱이 같은 캐릭터들만 이렇게 배치를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걔네가 왜 그렇게 열내고 싸우고 하는 난 좀 그게 좀 오바스러운데 이 생각이 나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당위성이 안 느껴져요 그 캐릭터들 간의 어떤 그 막 찌그락찌그락하는 그 케미가 저는 별로 그렇게 당위성이 안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약간 좀 그 중반부터 그 제가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를 느끼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다 억지스럽게 흘러가는 느낌이 이제 드니까 그래서 솔직히 그 초반 어떤 이제 그 감독의 고뇌 그리고 이제 중간에 또 깜짝 갑자기 아니 왜 정우성 형이 우성이 형이 나오셔가지고 갑자기 막 그것도 전 되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송강호 배우랑 그때 놈놈놈 때 같이 나왔던 또 그게 있으니까 인연이 있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스토리 자체가 그 지금 김열 감독의 이제 어떤 스승 같은 더 이제 그 윗세대 약간 신상옥 감독이라는 이제 그 감독이 있었는데 그 감독의 어떤 이제 그럼 이 지금 이 캐릭터는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다 약간 뭐 이제 내 스승님의 그림자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다 너는 그 감독에 비하면 넌 발끝도 못 미쳐 약간 뭐 이런 식의 평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뭔가 이게 보여주겠다 약간 제가 정말 명작을 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예술가로서 이제 고뇌 막 이런 거를 나는 이제 표현하는 건 좋았는데 이게 뒤로 그때 그렇게 막 그 레퍼런스가 너무 대놓고 티가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뭔가 내가 지금 그 관심 있던 어떤 김열 감독의 그 심리 이런 게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이거 완전 어설프게 따라하고 솔직히 하나도 웃기지도 않고 영 이거 그러니까 정말 거미집이 삼류인 것처럼 이 영화도 같이 삼류가 돼버린 저는 이제 그게 돼서 저는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재미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마지막에 이제 그 거미집 영화 극 중에서 이제 그 상영회가 끝나고 다른 배우들이 이제 다 박수를 치는 와중에 그 감독은 웃지 않고 되게 심각한 표정으로 이제 정면을 바라보면서 응시하면서 이제 영화가 마무리되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저는 김지훈 감독 자신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감독이 여태까지 이제 이 영화 보면은 레퍼런스 된 영화들이 꽤 있는데 그 영화들은 서로 간에 이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이제 뭐 아이디어를 갖다 쓰기도 하고 이제 하면서 이제 영화도 발전해 오고 이제 뭐 예술 문화 사업이 이제 계속 발전해 가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감독도 이제 좋은 감독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긴 하지만 결국에 이제 감독이 말하고 싶은 건 결국 나 자신도 그냥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쓴 남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쓴 그냥 거짓말쟁이 도둑놈일 뿐이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. 마지막에 보면 그 신상호 감독의 그 각본을 훔쳐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렇지. 히트를 친 그 감독을 본인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. 딴 사람들은 모르지만 본인이 알고 있는. 그리고 딴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 약간 비아냥되면은 우겼잖아. 우겼었지. 내가 다 쓴 거야라고 우겼잖아. 계속 우겼었는데 사실은 아니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감독의 자화상으로서 약간 이런 자신의 인생 그리고 이제 영화계 전체에 대한 약간 이제 풍자랑 조소가 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관객들이
엄청 잘 받아들여지는 부분, 이렇게 티가 나게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돼 있지 않고 되게 이렇게 교묘하게 숨겨놨어. 그래서 보면 이 영화가 뭐 이상한데 약간 뭘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이 영화 분명히 이거 좀 논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분명히 이제 이거 불호가 갈리는 작품임에는 틀림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이 영화의 완성도랑 상관없이 그래도 저는 사랑스러운 작품이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. 제가 이제 김준 감독을 좋아해서 약간 마음이 기우는 것도 이제 팔이 약간 안으로 굽는 것도 있긴 있는데 그냥 그래도 저는 이 정도면 한 번은 그래도 뭐 볼만한 작품이지 않나 뭐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저도 그냥 평작 이상은 된다고 생각해요. 이게 평작 네. 이상은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근데 그 전에 이제 저는 이제 악마를 보았다나 달콤한 그렇지. 인생 급의 그 급이 이제 아니라는 거야.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랑 완전 결도 다르고 네, 뭐 완전 그러니까 스타일이 달라서 물론 장르가 다르니까 이제 그건데 그러니까 저는 좀 되게 실망했습니다. 솔직히 절대 이번에. 비교를 네. 하기는 좀 애매한데 그런 작품을 기대하고 처음부터 저는 그 정도 작품을 이제 기대하고 봤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이제 그냥 본 거라 그런 작품이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왜냐면 달콤한 인생이나 저는 뭐 그 전에 아까 말했었던 그 조연가족 뭐 장화홍련에서 가졌었던 그런 특유의 분위기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형 그 누아르 치고 굉장히 세련미를 보여줬었던 그 달콤한 인생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뭐 공포 약간 뭐 스릴러라고 봐야 되나 그 악마를 보았다는 거의 그런 그 장르에서는 한국 영화에서는 거의 탑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어도 그 당시 때 아저씨랑 두 개가 같이 개봉했었는데 전 아저씨보다 악마를 보았다를 훨씬 더 재밌게 봤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때 가졌었던 그 정도의 그 카타르시스를 기대해서 그런지 이제 그거보다는 약간 좀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는데 뭔가 좀 애매하도 합니다. 좀 뭐 저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제 평가는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 개인의 그냥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간에 가졌었던 그런 김지훈 감독의 가졌던 그런 큰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약간 좀 애매한 작품이었지 그러니까 저도 어떤 않나. 의미로는 그 네. 기대가 못 미치기 때문에 이걸 되게 아쉽게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쉽고 그러니까 그 내가 너무 아쉬운 거는 그래서 그렇게 그나마 어쨌든 그래도 이 마지님 같은 경우는 끝까지 뭔가 감독의 그거를 이제 의도를 유추하려고 노력이라도 하셨지. 저는 그냥 그 중반부터 그냥 뭔가 그러니까 난 식어버렸어. 이미 중반부터 아이씨 이거 아니잖아. 이거 너무 좀 대놓고 따라 했잖아. 이제 그렇게 되니까는 그 댓글 보니까 일단은 그건 알겠어. 사람들이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본 사람이 별로 없어. 일단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처럼 그 봤으면은 이제 더 아마 더 좀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그러니까 대부분 약간 좀 안 좋게 달아놓은 댓글 같은 게 이게 뭔 말인지 뭐 재미 하나도 없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. 난 그래서 솔직히 난 뭐 스토리에 대한 것 때문에 제가 불만은 없어요. 스토리가 불만이 아니라 그냥 너무 그래서 김지훈 감독이라면 난 조금 더 나은 걸 보여줄 줄 알았어. 나는 더 나은 걸 보여줄 줄 알았는데 너무 내가 기대한 거에 비해서는 너무 좀 이렇게 아무튼 좀 실망스러운 좀 더 나은 뭔가를 보일 줄 알았는데 너무 좀 1차원적이고 얄팍하고 저는 그냥 자기 자신의 이제 약간 자서전 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그 대본을 훔치는 씬하고 그 다음에 그 영화가 끝난 다음에 그 굳은 표정에 그 씬이 없었으면 저는 잘 이해를 못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이게 극중극이다 보니까 설정이 그래서 뭐 배우들의 연기력이 중요하죠. 네,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이제 뭐 당연히 뭐 연기력들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게 없는데 이제 저의 또 약간의 아쉬움은 대부분 배우들은 이게 시대 배경이 70년대니까 전 대부분의 배우들은 다 뭐 그렇게 크게 그래도 그 시대 사람같이 보였어요. 근데 딱 한 명 정수정만 솔직히 70년대 스타일 아니야 솔직히. 저는 좀 캐스팅이 굳이 나는 그 정수정을 캐스팅했어야 됐을까? 정수정 배우를 그 옛날 크리스탈 FX 아이돌이었던 그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그 지금 정수정도 이제 아이돌 그만둔 다음에 이제 뭐 연기 경력을 쌓아가는 거는 내가 알고는 있는데 그리고 뭐 사실 뭐 연기 자체가 뭐 그렇게 뭐 좀 거슬린다고 생각 안 했어요. 근데 일단은 70년대라는 그 배경
이게 좀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외모 자체가 70년대 스타일이 아니니까. 근데 그럼 당연히 배우가 만약에 외모가 그런데 저번에도 외인구단 얘기할 때 했잖아요. 외모 안 맞아도 배우가 연기력이 되면은 나한테 그걸 납득시킨다니까. 아, 정수정은 너무 세련된 외모 아닌가? 너무 현대적인 외모 아닌가? 생각해도 뭔가 연기 잘해버려가지고 아니 근데 되게 외모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시대 사람 같네. 라고 내가 느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. 근데 그게 약간 그런 거 좀 선입견도 작용하고 저는 정수정 배우를 상당히 좋아해서 나오는 모든 작품을 다 챙겨봤는데 그 배우가 저는 아이돌 그 출신 그 배우들 중에서 여자 배우들 중에서 제일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남자 배우 중에선 임시완, 여자 배우 중에 정수정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연기력과 별개로 그 외인구단에서 뭔가 맹성훈 배우가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그 역할에 이게 잘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여기서도 뭔가 70년대 배경인데 혼자 약간 그 혼자만 2000년대야. 70년대 느낌 21세기 혼자만. 느낌이 이제 그냥 그 연기랑 상관없이 그냥 비주얼이 요새 사람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. 왜냐면 다른 배우들은 다 옛날 느낌이 나는데 여기서 저는 가장 이제 좀 크게 다른 배우들은 워낙 다 명배우 베테랑 배우들이니까 잘하는 건 다 너무 당연한데 전여빈 배우 미도 역할을 한 그 전여빈 배우가 굉장히 저는 이 정도 배우였나 싶을 정도로 굉장한 그 카리스마와 뭔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을 보여줘가지고 깜짝 놀랐었거든요. 그런 것처럼 다른 배우들은 뭔가 그 시대 같은 느낌이야. 근데 70년대 느낌이 나는데 뭔가 정수정만 21세기야. 뭔가 약간 특유의 그 얼굴 생김새 때문인지는 그 모르겠지만 시대 사람 같지가 않아. 그 이미지가 약간 네. 좀 혼자만 이제 좀 그 시대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좀 동떨어진 느낌을 네, 너무 동떨어져 저도 있어가지고. 받긴 받았거든요. 네. 좀. 그게 아쉬웠습니다. 그러니까 캐스팅이 70년대라는 걸 생각했을 때는 굳이 나는 정수정을 캐스팅했어야 됐을까. 좀 그러니까 얼굴형이 너무 약간 70년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스타일이 그런 아니잖아. 그 고정관념에서는 벗어나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당시에도 그렇게 생긴 사람 있을 수도 있죠.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이미지가 뭔가 이미지가 이렇게 뭐 100% 와닿지는 않는다. 좀 네.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. 그 아쉬움이 있고 저는 뭐 임수정 배우는 임수정인지 난 몰랐어 나는. 그분도 이제 원래 뭐 동안으로 유명했지만 이제 그분도 근데 이렇게 또 화장하고 또 이런 역할을 하니까는 옛날에 저도 임수정인지 아닌지 몰랐었거든요. 한 네. 중반부 지날 때까지 초반에는 잘 몰랐어서 그래서 뭐 근데 그분도 최근 사진 보니까 이제 좀 이제 많이 이제 좀 나이를 이제 들어가시는 이제 그게 드디어 이제 한동안은 뭐 최강 동안으로 유명했지만 이제 어쨌든 그 가는 세월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뭐 네. 그렇죠. 왜냐면 뭐 생각해 보면 그분도 나이가 좀 이제 있으시니까. 네, 특히 저는 이제 좀 박정수 선생님이 되게 오랜만에 영화 나오신 것 같아가지고 드라마에서는 자주 보지만은 영화는 이렇게 나오신 게 되게 오랜만 같아서 거의 저는 최근에는 처음 본 것 같은. 예, 약간 여기서 또 이제 보면 약간 일부러 그 거미집 그 극중극 안에서 말투를 일부러 옛날 그 성우 스타일로 하잖아요. 그렇지. 이제 다. 예, 근데 그거 진짜 다 배우들이 진짜 그렇게 한 건가? 진짜 연습해가지고 다 진짜 그거를 그렇게 옛날 톤으로 한 거야? 다 찍고 다 후시녹음으로 옛날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했다 그러더라고. 그래서 뭐 이제 그렇다 치는데 이제 다른 배우들은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한 느낌인데 그 박종수 선생님은 그냥 별로 딱히 약간 자연스러운 느낌. 네, 정말 그 과장 안 해도 그냥 옛날 그 시대 느낌이 나니까. 그러니까는 여기서 그 오정세 배우랑 임수정 배우가 연기하는 역할은 뭔가 그 당시의 분위기를 약간 오버해서 내는 일부러 약간 연기해서 다치마을이 같아. 좀 그런 느낌인데 박성수님이 연기하신 그거는 뭔가 자연스러워. 네, 역시 연륜이 있으셔가지고 좀 그런 느낌이더라고. 네. 맞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극중 그게 그런 이제 약간 좀 70년대 스타일의 뭐 이제 그런 연출이나 이제 뭐 솔직히 전 중반까지 어떤 그 감독의 막 고뇌를 그린 건 전 좋았어요. 근데 이제 후반부에 너무 레퍼런스 그 원본이 너무 나와버리니까 너무 티가 나서 이제 그게 아쉽게 다가왔고 그래서 그냥 뭐 그렇게 저는 나쁜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만약 그런 거를 못 느꼈다면 그 레퍼런스를 베낀 거를 좀 내가 못 느낄 정도로 그렇게 만드셨다면은 제가 좀 더 이 평가가 올라갔을 텐데 조금 저는
그게 아쉬워서.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일랑의 실패를 난 만회하고 다시 좀 김지훈 부활이구나 이제 난 좀 그러길 바랬는데 이제 또 좀 부활하시기에는 조금 더 이게 더 좋은 거를 더 들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아쉽네요 그냥. 그리고 영화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저는 그냥 이거 순전 이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냥 느낌으로는 그 이상하게 중간에 정우성 배우가 나와가지고 잠깐 역할했었던 그 감독을 신상옥 감독. 연기할 때 이상하게 저는 약간 그 독재자의 모습이 거기 살짝 보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기 제작사 대표가 그 전에 이제 독재자가 죽고 나서 이제 금고를 털어 갖고 나오는 장면도 이상하게 옛날에 그게 그 의미구나. 그렇네. 박근혜가 그 8억인가 당시 돈으로 지금으로 환산하면 뭐 엄청 어마어마한 돈일 텐데 왜냐면 여기 보면 제일 앞쪽에 보면 국밥집에서 국밥을 먹는데 230원이란 말이에요. 230원.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 뭐 물가 상승한 그렇지. 걸 보면은 이제 진짜 비교도 할 수 없이 옛날 8억이 지금 8억이 아니지. 그치 80억도 넘죠 사실은. 왜냐면 230원이면 지금 2,300원 최소한 20배 아무리 싼 국밥이 5,000원이라고 쳐도 한 20배 정도의 환율이라고 치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떠올라지더라고. 그 당시 때 이제 분위기 상황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뭐 재밌었던 거 하나는 마지막에 카메오로 잠깐 나오는데 그 엄태구 배우를 보는 순간 저는 이제 엄태구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는 너무 반가워서 엄태구 배우는 왜 이렇게 카메오로밖에 안 나오냐. 그래서 어쨌든 카메오 전문 배우가 됐어. 너무 반가웠었다. 왜냐면 저는 엄태우도 나오고 염혜란 배우님 나오지. 그쵸. 네. 그 배우들 나와서 좋았었고 뭔가 저는 그 판소리 복서랑 그 다음에 뭐였지 홈타운인가 그 드라마에서 엄태우 배우가 워낙 인상적으로 나와서 굉장히 좀 최근에도 좀 좋은 작품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뭔가 딱히 이제 뭐 이렇다 할 활동을 안 보여주고 계셔가지고 좀 안타깝긴 하지만 아무튼 좀 엄태구 배우가 나오는 좋은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영화는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이 보면 좀 재밌을 것 같고 그냥 재미를 위해서 본다 그러면은 실망할 수 있어요.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 뒤에도 리뷰 작품 2편을 저희가 봤는데 최근에 이제 3편 보고 저는 2편을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거에 대한 뒤에 이제 리뷰에 대한 스포를 제가 잠깐 하자 그러면 약간 이런 거예요. 전형적으로 만들었는데 되게 잘 만들어진 작품이고 하나는 또 하나는 뭔가 실험적으로 만들었는데 애매한 작품. 그래서 저는 원래는 그런 전형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전형적인 것도 잘 만들면은 감동을 줄 수 있다. 전형적인 거 잘 만들면 최고지 솔직히. 전형적인 거 잘 만들면은. 그래서 그 작품 두 개, 물론 저는 2작품 중에서 더 사랑스러운 작품을 꼽으라면 거미집 쪽을 꼽긴 할 건데 추석 때 이제 가족들이나 혹은 뭐 이렇게 시간이 나가지고 만약에 극장에 가가지고 영화를 본다 그러면은 아마 이 뒤에 리뷰할 그 작품이 더 마음에 많이 들어오실 것 추석 때 같습니다. 가족끼리 거미집 보면은 별로 분위기 안 좋아질 것 같아요. 그렇게 막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막 추천할 정도의 영화는 아니라서. 그래서 저도 뭐 이게 그러니까 나쁘진 않고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영화를 찍는 그 이제 비하인드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또 이제 참 영화가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지는구나 막 그렇게 보면은 그러면 또 뭐 볼만해 할 수 있어요. 소소한 재미가 있어서 약간 그 진짜로 가족들하고 재밌게 이제 웃고 떠들면서 볼 수 있을 만한 유쾌한 작품을 기대하시면 다른 작품을 보는 게 좋고 약간 뭐 이 작품이 코미디를 표방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진지한 느낌이라서 그렇게 막 빵빵 터지게 웃기진 않습니다. 중간에 나는 약간 웃긴 장면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약간 어이가 없어서 웃게 되는 장면들이고 그냥 뭐 말로 웃기고 약간 장면에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웃긴 거지 뭐 대놓고 뭐 빵빵 터지는 건 아니라서 그냥 뭐 오히려 심각하고 진지한 쪽에 오히려 더 가까운 영화라서 뭐 재미를 본다면은 이 영화를 그렇게 추천하기는 좀 애매하죠.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거 실험적이지도 않아 내가 봤을 때는 솔직히 실험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실험적이지 못했어. 근데 저는 실험적이라고 느꼈던 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실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어느 정도 이제 영화를 볼 줄 알고 저거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영화를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약간 이런 거에 좀 화두를 던진 것 같아가지고
야 니들이 영화를 진짜 그렇게 많이 보고 사랑하면은 내 마음을 알지. 약간 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저는. 그래서 안타깝게 저는 잘 모르겠네요. 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실험적인 척 하고 싶었던 것 같아가지고 저는 저는 진짜 실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저는 그래서 아무튼 뭐 지금 이 같은 진행자도 이게 두 명 갈리잖아 지금 의견이.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각자의 그게 있고 뭐 저는 한 번쯤 뭐 근데 한 번 보는 건 나쁘지 않아 솔직히 한 번 보는 거는 뭐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 세 편을 연달아 봤어요. 1947 보스턴은 조조로 보고 점심 시간에 거미집을 보고 이제 오후 시간에 천박사 테마용서를 봤는데 일단 천박사는 그냥 어린이 방학 특성이었고 사실 저는 이제 제가 본 순서대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. 점점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이렇게 보스턴이 제일 낫네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네. 일랑보다는 낫지만은 그렇다고 악마를 보았다만큼은 아니었다. 아직 그 폼이 나오려면 아직 먼 건가 약간 이제 우리가 그런 작품들 느꼈던 어떤 그 정도의 느낌을 받기에는 조금 요번도 약간 좀 쉬어가는 느낌 아닐까 거미집도. 저는 그래서. 감독의 자신을 표현하는 데에 대해서 관객들이 납득하기 조금 어렵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네,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서 뵙겠습니다.